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단원의 5번째 단원 몰농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몰을 이용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다루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몰 농도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가 물질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특히 이제 물에 녹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반응을 할 경우에 그 반응의 양적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물 속에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몰 농도라는 개념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몰 농도의 개념 그리고 몰 농도를 이용한 몇 가지 계산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프링노트 229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몰 농도이고요. 네, 학습 목표로는 용액의 농도를 몰 농도로 표현하고 원하는 몰 농도의 수용액을 만드는 그런 탐구 활동까지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못 해보지만 해보는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도입인데요. 예, 음료수의 성분표를 봤더니 칼슘이 47.8mg, 그 다음에 아연이 2.2mg이 들어있대요. 예, 요런 걸 보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이온이나 성분이 과연 몇 몰인가? 이런 것들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칼슘 이온은 화학식량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아연 이온 64.5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CA 플러스의 양을 몰로 계산을 할 수 있죠. 양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칼슘 이온은 40분의 해가지고 질량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질량이 g이 아니라 미리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g으로 바꾸면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g인 거죠. 네, 40이 아니라 47.8. 그래서 4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면 얘가 몇 몰인가 나옵니다. 뭐 대략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연 이온의 양 역시 화학식량 분해 64.5분의 그 다음에 아연 이온의 질량. 근데 미리그램이니까 g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약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음료수 같은 거 물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녹아 있는 것, 이거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액의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용액, 그 다음에 용해, 요 개념부터 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일단 용해란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예, 융해하고 다른 말입니다. 융해는 녹이는 건데 이거는 가열해서 녹이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액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혼합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금물 이런 거요. 그럼 소금하고 물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물하고 황산굴이 오수화물이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하고 섞인 이 물질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녹이는 물질을 용매,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물에다가 고체를 녹였으니까요. 보통 고체를 녹일 때는 물이 용매, 그 다음에 고체가 용질이 됩니다. 그런데 액체에다가 액체를 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요. 물에다가 알코올, 에탄올을 섞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용매고 어떤 게 용질일까요? 양이 많은 게 용매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은 게 용매, 그 다음에 양이 적은 게 용질. 이 밖에 뭐 액체에다 기체를 녹일 수도 있고요. 기체와 기체. 공기 같은 경우에 질소기체하고 산소기체하고 균일하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용액의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이 뭐 어릴 때부터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퍼센트 농도예요. 퍼센트를 이용해도 농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건 용액,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용질은 얼마냐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런 퍼센트 농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예, 포도당 수용액하고 설탕 수용액이 있습니다. 둘 다 10%예요. 그러면 용액 100g 안에 용질이 10g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질이 각각 10g이 있는데 예, 질량으로 따지면 똑같이 10g이지만 이 안에 있는 용질의 개수, 입자의 개수, 분자의 개수는 똑같이 10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의 양을 한번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용질의 양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러니까 포도당의 경우에는 180분의 10 해가지고 예, 0.056몰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설탕 같은 경우 화학식량이 342니까요. 342분의 10 해가지고 0.029몰이 나옵니다. 예, 보통 퍼센트 농도는 질량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농도인데요. 실제로 화학 반응에서는 개수비가 바로 몰비잖아요. 그래서 입자의 개수, 질량이 아니라 개수비가 일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를 쓰면 양적 관계를 다룰 때 상당히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 말고 양적 관계를 다룰 때 되게 유효한 그런 예, 효과적인 농도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몰 농도죠. 그래서 몰 농도는 정의부터 볼게요. 용액이 1리터 안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액에 포함된 용질의 입자 수를 나타내는 이제 농도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정의는 몰 농도. 예, 용액의 부피입니다. 용액의 부피분의 부피를 근데 리터 단위로 해야 해요. 그다음에 용질의 양. 예, 몰. 그래서 단위는 몰 퍼 리터 혹은 몰 농도해서 라지 M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 분자량 할 때 그 기호 있죠? 분자량을 나타내는 기호. 요거랑 다른 겁니다. 몰 농도의 단위입니다. 예, 이 몰 농도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입자수를 가지고 농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예, 양적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인데 예, 용액의 부피는 아주 작기는 하지만 온도에 따라 변하죠. 그러니까 용액을 10도에서 만들어 놨는데 걔를 70도나 80도로 뭐 가열했다. 그럼 부피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몰 농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간에 뭐 온도 변화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농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데요. 어떤 용액의 농도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피도 알고 있다면 그 안에 얼마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는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몰 농도의 정의가 부피분의 몰이잖아요. 근데 농도를 알고 부피를 알고 있을 때 N을 알고 싶어요. 그럼 N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알고 싶다면 몰 농도 M 곱하기 부피 요거를 리터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몰 용질의 양이 되고요. 이것도 공식으로 많이 외웁니다. 어떻게 N은 MV 해가지고 공식으로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제 한번 볼까요? 물에 수산화나트륨 10g을 녹여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는데 이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보자 했어요. 그럼 몰 농도는 정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예, 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NaOH 10g을 녹였을 때 그 10g의
양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죠. 그럼 여기서 N은 M분의 W 해서 NaOH의 화학식량이 40. 그런데 10. 그러니까 0.25몰이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용액의 몰농도. 몰농도는 정의에 의해서 부피분의 몰. 근데 부피가요. 500ml예요. 그래서 500ml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때 몰농도에서 사용하는 부피는 리터기 때문에 리터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1000ml가 1리터잖아요. 그러니까 500ml는 0.5리터가 되고요. 예, 용질의 몰수는 0.25몰입니다. 그럼 이거 농도 얼마가 나오나요? 바로 0.5몰 농도. 예, 몰 농도라고 읽습니다. 혹은 0.5몰 per 리터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농도가 0.5가 나옵니다. 교과서에 있는 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이번에는 거꾸로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이 얼마냐 했어요. 농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부피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몰 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는 부피분의 몰입니다. 그럼 몰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죠. 근데 농도가 얼마짜리래요? 0.1몰 농도짜리래요. 그 다음에 부피는 500인데 이거 밀리리터 다 리터 단위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0.5리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0.05몰이 바로 용질입니다. 용질. 그러면 포도당은 1몰이 180g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를 알고 싶다? 0.05몰을 알고 싶다. 그러면 몇 그램 필요한가? N은 M분의 W. 이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W는 N 곱하기 M. 여기서 M은 분자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질량은 0.05몰 곱하기 180 해서 9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9g을 녹이면 얘가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에 500ml가 된다입니다. 농도 몰 농도는요. 정의를 꼭 기억해서 정의대로 넣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창의 융합사고 한번 볼까요? 교과서 45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산과 염기와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다음과 같대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데 개수의 비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몰이 반응하면 OH도 1몰이 반응한다 예요. 그런데 통과에서는 농도가 같은 수용액을 보통 1% 수용액, 1% 수용액 해서 퍼센트 농도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퍼센트 농도가 같다면 이거 완전히 중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1% 안에 있는 용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걔네들이 몇 몰인지를 계산해 보면 완전히 중화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1% 수용액 100g이래요. 그럼 이 안에는 용질이 10g. 10g이 아니라 1g이었죠. 용질이 1g. 그 다음에 용매가 99g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화 나트륨 NaOH도 1g인 거고요. 그 다음에 HCl도 1g입니다. 이랬을 때 요것의 몰, 양은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분의 1몰이 되죠. 그 다음에 HCl은 화학식량이 36.5니까 36.5분의 1몰이 돼요. 그런데 완전히 중화되려면 몰비가 1대1이어야 됩니다. 근데 1대1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몰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중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통과에서는 우리가 몰 농도라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실 40이랑 36.5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농도가 같을 때 이렇게 퍼센트가 같은 걸 가지고 농도가 같다라고 표현을 대략적으로 하기는 했었던 거지만 실제로는 지금 퍼센트 농도가 같다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몰 농도의 정의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용질의
예, 양, 몰을 나타낸 농도 단위죠. 그래서 몰농도 M은 부피분의, 근데 부피를 꼭 리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질의 몰. 요거 양은 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0.1몰 농도 설탕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탕의 질량은 얼마인가 했습니다. 네, 일단 질량을 바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몰 농도 0.1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가 1일 때 용질의 몰수가 얼마여야 돼요? 0.1몰이어야 해요. 근데 용질의 몰수 N은 분자량 분의 질량이니까요. 설탕을 얼마나 녹여야 0.1몰이 나올까? 바로 질량 W는 0.1몰 곱하기 분자량 342. 그러니까 34.2g을 녹여야 설탕 수용액 0.1몰 농도짜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 농도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몰 농도로 계산한 용액은 묽히거나 섞었을 때 용액의 농도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용액 묽히기, 용액의 희석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희석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어떤 용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물을 더 첨가해요. 물을 첨가해서 얘를 묽힌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희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물만 넣었어요. 그럼 용질이 더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용액에 들어있던 용질의 양이 물을 더 넣어서 농도를 바꾸고 부피도 바꿨지만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하고 어떻겠어요? 같아야죠. 물을 넣어서 농도가 변했어요. 그리고 부피도 변했어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던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용질의 양을 변하지 않으니까 바로 용질의 양은 몰농도의 정의로부터 나오죠. 몰농도는 부피분의 용질. 그러니까 용질의 양은 용액의 농도 곱하기 V예요. 그러니까 묽히기 전에 용액의 용질의 양은 바로 MV고요. 묽힌 다음에 농도가 M 다시, 그 다음에 부피가 V 다시로 변했는데 이때 묽힌 후에 농도 곱하기 부피. 요게 이제 묽힌 후에 용질의 양인데 요게 어때야 돼요? 같다죠. 그래서 희석했을 경우에는 MV는 M-V-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공식을 여러 가지 문제풀이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적용할 수 있죠. 밀도가 1.2g/ml인 10% NaOH 수용액 100ml를 취하래요. 그래서 물을 부어서 500ml로 만들 때 그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 농도가 10%인 수용액 100ml예요. 얘를 취해서 용액을 500ml로 만들었는데 얘 몰 농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몰 농도인 용액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이죠. 근데 부피가 얼마래요? 500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0.5리터분의 용질의 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양을 어떻게 알려줬냐? 밀도가 1.2g/ml인 10% 수용액 100ml 안에 들어있는 바로 용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볼게요. 1.2g/ml인 10% NaOH 수용액 100ml예요. 근데 퍼센트라는 건 어때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밀도를 이용하는 거죠.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D 곱하기 V. 그러니까 NaOH 100ml는 밀도 1.2g/ml 곱하기 100ml. 이렇게 하면 바로 120g짜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 NaOH 100ml를 취하면 120g이 되고 그 안에 10%니까 용질이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10%니까 12g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NaOH에 몰이 나오죠. NaOH의 몰은 40분의 12가 되는 거고요. 용액의 부피는 2분의 1 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몰 농도는 40분의 12를 부피인 2분의 1로 나눠야죠. 그래서 40분의 12 곱하기 2, 20분의 12, 10분의 6 해서 0.6 몰농도가 됩니다. 0.6 몰농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혼합 용액의 몰농도예요. 이번에는 같은 용질이 들어있는 두 용액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설탕물입니다. 얘가 설탕물 1. 그 다음 얘가 설탕물 2예요. 얘를 섞어서 설탕물 3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설탕물 1의 부피가 V고 설탕물 2의 부피가 V 다시니까 설탕물 3의 부피인 V2-는 V 플러스 V1이 될 거예요. 이처럼 두 가지의 용액을 섞어서 어떤 용액을 만들면 농도도 변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설탕물 1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용질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용질 2라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들어있는 용액의 용질을 용질 3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세 번째 걸 만들었으니까 용질의 양은 용질 1 플러스 용질 2가 바로 용질 3이 되겠죠. 그래서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혼합 전에 두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합과 같다. 이거예요. 용질 1 플러스 용질 2는 용질 3이다. 그런데 각각에 들어있는 용액의 용질은 어떻게 구해요? 바로 MV. 이걸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식이 하나 나오게 되냐면 첫 번째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 MV, 그 다음에 두 번째 M-V-는 혼합 후에 들어있는 용질 M2- 곱하기 V2-와 같다. 요거를 이용하면 혼합 용액에서의 두 용액을 혼합시켰을 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설탕물이에요. 하나는 0.1몰 농도짜리 200이고요. 또 하나는 0.2몰 농도짜리 300ml래요. 얘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요 200하고 300짜리를 섞은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가 나와요? 500짜리가 나오죠. 혼합 전후 용액의 부피는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200 더하기 300은 그냥 500이 된다는 거예요. 뭐 섞으면 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얘의 농도가 얼마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식을 쓰면 돼요? MV 플러스 M-V-는 M2-V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0.1몰 농도짜리에 들어있는 20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0.1몰 농도 곱하기 부피 1000분의 200.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석으로. 그 다음에 0.2몰 농도짜리 300ml에 들어있는 거는 0.2 곱하기 1000분의 300은 우리 모르는 몰 농도 M2- 부피 1000분의 5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 각각의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이런 식으로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리터로 고쳐서 환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 알다시피 양쪽에 다 1000분의 1로 나눈 부피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그냥 1000을 다 생략하고 0.1 곱하기 200 플러스 0.2 곱하기 300은 M 곱하기 500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용액에 들어있는 몰이 몇 몰이야 라고 계산할 때는 1000분의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농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1000으로 다 나눠준 거 다 약분 되기 때문에 양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20 플러스 60은 500m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도는 0.12 0.1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80
80 나누기 500. 그러면 100분의 16, 0.16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1짜리랑 0.2 섞으면 0.15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 농도의 정의, 그 다음에 그 특정한 농도의 용액을 희석하거나 섞었을 때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교과서 46페이지에 보면 특정한 용액의 특정한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특정한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중요한 도구들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부피 플라스크는 이렇게 약간 동그랗게 생겼고 바닥은 편편하고 위에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여기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 1리터짜리 부피 플라스크면 1리터에 해당하는데 표시선이 있고요. 500ml에 해당하는 부피 플라스크라면 그 500ml에 해당하는데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선까지 용액을 채우면 그 부피에 해당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표시선입니다. 그래서 표시선까지 채워서 일정한 부피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전자저울, 저울, 용질 질량 재하죠.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측정할 때 필요하고요. 이제 비커는 보세요. 그 입구가 넓어요. 입구가 넓은 애들은 물을 넣고 용질을 넣고 이렇게 유리막대를 넣어서 젓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비커는 뭔가를 녹일 때 쓰는, 녹일 때. 그래서 용질을 일단 용매 조금에 녹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부피 플라스크로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녹일 때 사용을 합니다. 부피 플라스크는 목이 좁아요. 그래서 유리막대를 넣고 흔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게 이제 직접 만들어 보기라고 하는 건데 뭐 직접 만들어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만들면 되겠다 정도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교과서에 있는 실험 자체는 염화 칼륨,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뭐 포도당, 그 다음에 설탕이 있을 때 각각의 조에서 뭐든 골라가지고 얘를 0.1 수용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포도당을 한번 골라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포도당을 골랐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포도당의 화학식 C6H12O6이죠. 그리고 얘의 화학식량 180이라는 걸 조사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0.1몰 농도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선 도대체 포도당을 몇 g을 녹여야 되는 걸까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인데 용질의 몰은 MV. 그럼 우리는 0.1몰 농도짜리를 1리터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0.1몰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그럼 포도당 몰 N은 분자량 M분의 W, 그러니까 질량은 N 곱하기 M이죠. 그래서 0.1몰 곱하기 180 해서 18g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구해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과정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전자저울에 약포지, 종이 올려놓고 선택한 물질 0.1몰 농도만큼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니까 18g 측정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먼저 비커에 소량의 물, 뭐 이건 정하지 않아도 돼요. 100에서 200 정도 비커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용지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막대로 잘 저어 녹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비커에 들어있는 용액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부피 플라스크로 옮기는 거예요. 깔때기를 이용해서 부피 플라스크로 옮긴다. 이때 증류수로 비커를 좀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쑥 넣고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커 벽에 묻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벽에 묻어 있는 벽에 묻어 있는
용질까지 싹 옮기기 위해서 요 증류수를 몇 번 씻습니다. 몇 번 헹구어서 그 물까지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때 요 비커를 씻는 물이 담긴 기구가 바로 씻기병입니다. 요게 씻기병이에요. 여기 증류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피 플라스크에 아까 비커에다가 용액을 이렇게 넣었죠. 그럼 마개를 닫아서 위아래로 흔들어서 일단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증류수를 채워서 표시선까지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리터짜리 지금 우리 포도당 0.1몰롱도 용액 만들어야 돼요. 이때 물을 1리터를 먼저 채우고 포도당 8g을 넣으면 1리터가 넘어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용액을 녹여서 일단 부피 플라스크에 넣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1리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채우라. 그리고 표시선까지 채울 때는 바로 씻기병. 이 씻기병이 끝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용액이 조금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씻기병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표시선까지 넣어라. 그런 다음에 잘 흔들어주면 된다. 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확하게 측정된 어떤 특정한 용액의 농도를 알 수가 농도의 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실험을 해보지는 못하지만 47페이지 결과 및 정리를 한번 보자. 0.1몰롱도 수용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의 질량이 물질마다 서로 달라요. 뭐 예를 들어 포도당이면 18g을 썼지만 얘가 만약에 설탕이라면요 34.2g 써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 바로 화학식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퍼센트 농도 용액을 만든다면 퍼센트는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질량을 쓰면 되지만 얘는 몰 농도, 특정한 양, 몰로 표현된 양의 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용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화학식량이 다르면 다른 질량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 3에서 증류소로 비커를 몇 번 헹구어 부피 플라스크에 붓는 까닭. 이거 얘기했죠. 비커에 묻어있는 용지를 모두 옮기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 문제. 0.1몰롱도 수용액을 만들었잖아요. 얘를 0.01로 만들고 싶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도를 10분의 1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지금 농도를 10분의 1로 희석하려면 물을 더 넣으면 돼요. 물을 더 넣으면 되니까 0.1몰 농도짜리 부피를 얼마를 썼을 때 0.01몰 농도의 부피가 변하겠죠. 하지만 물을 만들어서 희석시키는 거니까 0.01몰 농도에 있는 용질의 양과 0.1몰 농도짜리 안에 있는 용질의 양과 0.01몰 농도에 있는 용질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0.1몰 농도짜리 수용액이 V리터 있었고 그 다음에 0.01을 V 다시 리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0.1몰 농도짜리 V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0.01몰 농도짜리 부피 V 다시에 들어있는 양하고 똑같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0.1 나누기 0.01은 V 다시 분의 V 다시 나누기 V 이렇게 계산되죠. 이항한 겁니다. V를 이쪽으로 0.01을 이쪽으로. 그럼 바로 10은 V분의 V 다시 즉 V 다시는 10V입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10분의 1로 만들고 싶으면 부피를 10배 하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0.1몰 농도 100ml를 취했다면 얘를 1리터로 만들면 되는 거고 0.01몰 농도짜리를 10ml 취한다면 얘를 100ml로 만들면 즉 부피를 10배로 하면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롱도의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희석, 그 다음에 혼합된 용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몰롱도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몇 개 풀면서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